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한전공대에 대해서 유명하죠? 돈도 없는데 학교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판에 저기 전라남도 나주에다가 공대를 하나 지었죠. 한전공대. 한전에서 돈 내가지고 1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돈을 공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지켜라 이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1조 6천원이나 듭니다. 그게 일명 문재인 공대입니다. 그래서 사설자는 이렇게 제목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입니다. 1조 6천억 문재인 공대. 권력 굴종 조력자들도 숨을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 굴종 조력자들 결코 앞으로 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제하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저께 착공식을 한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부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호남 공약으로 출발한 이 한전공대. 이 온갖 무리수 끝에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개교 예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는 지금 9월 달부터 수시 모집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엊그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린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펴겠다고 집어던진 공약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업이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약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5년 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 지금 다 미달 아닙니까? 거의 다 미달 아닙니까? 중요한 대학들을 빼놓고는 주요 대학이라는 것은 이름 있는 대학들, 명문 대학들을 빼놓고는 다 미달된 상태들, 미달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취약 인구가 감소된다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을 닫아야 될 판에 있는 이런 대학에서 정부가 공기업 팔을 비틀어 가지고 대학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조선일보는 세차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서 에너지 관련 학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전공대 아니라 이 공대, 얼마나 공대들이 대한민국에 없는 공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 공대만 해도 우리가 주어 삼키면 서울공대, 그 다음에 포스코, 포항공대, 카이스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하공대, 그 다음에 한양공대, 공대만 하더라도 각 대학에 다 공대들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판에 무슨 공대가 필요하다고 1조 6천억이나 기업 팔 비틀어가지고, 무슨, 한전공대를 진다? 그러니 이렇게 사설자가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미 전국 주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다는 겁니다. 대전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포항, 광주, 대구, 울산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이나 있다는 겁니다. 또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10년간 사업비 1조 6천억이 들어갈 한전공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는 겁니다. 과학계, 교육계, 산업계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그런 가운데 지역정치 논리의 산물로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한전공대 아니냐, 문재인 공대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나주시장 출신 민주당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전남 유세 때 공식화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끝이 보이니까 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자, 표에 목숨 거는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지역개발 공약 집어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이 정책이 되고 사업에 국민 혈세하고 공기업 무슨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그 말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정도 하고 없앨 건 없애고 또 지울 건 지우고 새로 없는 걸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이건 뭐 누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책 당국자도 이건 문제가 있다. 공기업 경영진도 안 됩니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죠. 한전공대 경우는 관료나 공기업 경영자 누구 하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코드 맞추기에 지당하시옵니다. 지당하시옵니다 하니까 이게 뭐 될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한전 부채가 지금 100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예. 옛날에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이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뭐 탈원전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한전이 망할 지경에 지금 벌써 넘어 100조 원입니다. 한전공대 프로젝트를 수용한 한전 최고 경영자가 바로 누구냐? 조환익 전 사장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영원히 남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역사가 물을 겁니다. 그리고 한전공대는요, 도중에 반드시 없어집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 욕심에 대통령에게 아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 전 사장은 퇴임 후에 한전 재정이 어려운데 급하게 할 거 있냐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이미 지가 얘기해놓고 무슨 모호한 태도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못하게 해야죠. 후임자 김종갑 전 사장은 자리를 준 은혜를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전공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전 이사회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당시 한전 이사회 의장은 바로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환경 분야 팀장 역할을 했던 김좌간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좌우지간이 이 나라는 가끔 가다가 교수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우 일부 교수들 때문에 나라가 정말 아주 그냥 돈이 팍팍 나가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 교수들, 일부 교수들, 이 정권의 김상조 한번 보십시오. 내로남불. 그 다음에 여기 청와대에 있다가 나간 정책실장들 그 교수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슨 짓을 소주성 만든 사람도 멀쩡하고 나중에 교수라도 그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손괴를 시키고 국가를 후퇴시킨 사람들은 이 교수들이라도 책임을 지우고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수들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이게 뭐 아니면 나는 돌아간다. 그러고 제일 돌아가는 좋은 교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바로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학을 고쳐나가야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다시 학교 돌아가는 그 안전망을 없애야 됩니다. 여기 아니면 말고 조국도 서울대학에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하고 전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물 전문가 출신이 말이죠. 이 한전 이사회 의장, 소위 김자간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갖다가 물 전문가가 어떻게 에너지 전기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이 한전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학 구조조정 책임을 진 교육부라도 나서야 했는데 교육부가 감히 나서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부가 인가 및 감독권을 갖는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내내 모르는 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교물 준공 전 인가 신청, 입학 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농촌관광 전문가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나라는 교수가 다 망하게 만든 이 정권의 정책들은 전부 교수들이 하는 모양이죠. 무리한 정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오히려 코드 맞추게 급급하면서 교수는 오히려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있으니까 더 큰 소리 치고 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들 많잖아요. 소신껏 하는 교수들.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 김병준 교수 같은 분 보면은 할 말 당당히 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도 사람들도 있어야죠. 할 말을 당당하게 먼저 이렇게 딱딱 하면은 막말한다고 그렇게 엎어 씌우고 말이죠. 에? 바른 말 하면은 막말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회 풍조가 잘못된 겁니다. 한전 사회이사를 지낸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전공대는 지역 이기주의와 영혼도 없고 국가관도 없는 완전히 그런 관료, 경영자들의 합작품이 된 거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전공대는 지역 이기주의자들하고 영혼도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국가관도 아무것도 없는 관료들이나 교수들이나 경영자들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임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배임 행위로 전부 다 사법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을 지금 이 언론은 지금 사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들 뒤에 숨은 실무자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걱정스러운 구석구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석을 삐집고 들어가 있는 교수들, 일부 교수들, 국가관도 영혼도 없는 일부 소위 사람들, 소위 지역 이기주의자들, 또 관료들, 일부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합작해서 코드 맞추기에 서로 경쟁을 하다가 나라 돈 다 없애고 국민들 완전히 걸뱅이 만드는 그러한 일에 투입된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참 근자일로 이 대학 교수들이 이 나라를 많이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들, 일부 교수들이죠. 학교에 있는 교수들 말고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또 행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름도 날리고 뭣도 벌고 뭐 특혜도 받고 뭐 하면서 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 교수들 또 나가면은 다 교수로 금에 환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 정권이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람을 쓰는 것은 대통령의 소위 인사권입니다. 추미애를 사용한 것도 대통령이 임명했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야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단일화 못하면 윤석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최재형도 홍준표도 택도 없습니다. 단일화하지 않는 안철수도 못 이깁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단일화가 되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후보가 누구인 간에 야당 후보면 다 됩니다. 경선에 참여해서 당선만 되면 당선되는 분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일화를 깨는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노는 또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 이러한 대한민국의 태양 바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